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이단 상담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단 연구와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경택 목사입니다. 거의 40여 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서 이단 연구와 이단 대처에 헌신해 온 저는 요즘 부쩍 이단과 싸우는 것보다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상담하고 이단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단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을 상담해 왔지만 상담 후에도 여전히 이단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여러 경찰관들의 관심과 방문으로 피해자 한 분을 도울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JMS 정명석 집단에 미혹이 되어 2년이 된 고3 여학생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학생은 JMS에서 상록수가 되고자 했던 키가 크고 늘씬한 18세의 여성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 5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영접하고 좌정한 후에 어떻게 이단 상담 연구소에 오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광진구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의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JMS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 방에다 어떤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앉아 기도도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그 교회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를 마귀 취급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시군요. 딸이 JMS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글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니게 된 것 같은데요. 아마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먼저 딸의 성품을 물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심성이 착하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인정이 많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바로 우리 딸이 내성적이고 착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동기가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딸이 JMS 집단에 빠져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하면서 딸을 구출하고자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이번 기회가 딸도 구원해내고 가족관계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위로하고 딸을 잘 설득하여 이단 상담 연구소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 되는 분에게 연락이 왔고 날짜를 잡아서 상담하도록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약 날짜가 되어 딸과 함께 부부가 이단 상담 연구소로 왔습니다. 이단 상담 연구소에 도착한 이 딸은 조금도 기가 죽은 기색이나 두려움이 없이 고개를 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3 여학생은 키가 크고 늘씬하고 눈이 반짝이는 어여쁜 학생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한 이 학생을 향하여 학생, 여기 잘 왔어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얘기해 줄래요? 그러자 이 학생은 명랑한 목소리로 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 상담 연구소를 왔을 때는 거의가 적개심을 품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데 이 학생의 태도는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JMS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느냐는 질문에 2년이 좀 넘었다고 하였고, JMS 정명석 총재를 재림 예수로 믿느냐는 질문에도 당당하게 저는 확실히 믿어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정명석 총재는 여자들을 성폭행해서 10년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학생은 지금 우리 선생님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키가 크고 늘씬하고 이뻐서 상록수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상록수 아니야? 그러자 이 학생은 아직 상록수는 아니지만 상록수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학생을 상담할 당시는 아직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을 때이고, 감옥에 있을 때도 상록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5살부터 24살까지 키가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 샤방샤방한 청소년들을 상록수가 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있던 청소년들이 많이 상록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상록수는 메시아인 정명석 총재에게 평생 결혼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바치기로 서원한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때 상록수의 수가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명석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상록수들은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명석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상록수들은 모두가 정명석 씨를 성자요 주님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서원하였는데 300통이 넘는 편지를 쓴 자매도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가톨릭의대, 연세대, 인천대, 수원대 등 제가 상담한 청년들은 모두 상록수였습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통일교와 JMS의 실상과 정체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사람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영방송에 나온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조작이라고 믿지 않던 이 학생은 JMS 정명석의 설교 동영상, 정조은의 동영상 등을 보여주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정명석의 피해자들이 많은가를 살펴보던 이 학생은 자신이 상록수가 되겠다고 했던 헛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정명석 집단 교회에 다녔던 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은 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정명석 집단에서 완전히 이탈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혹시 정명석 집단에서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할 수도 있으니 만일 그러한 일이 있으면 빨리 이단 상담 연구소로 연락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이 부모들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고 부모님도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기뻐하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학생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진학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단 피해자로
남아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단 상담소로 연락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